김주건입니다. 9월 22일 종목 분석 상담 2부입니다. 앞에 영상이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30분 정도로 해서 자르고 다시 2부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좀 줄였으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줄였으면 30분 동안에 20개 종목의 분석이 가능했을 텐데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종목 분석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어찌되었거나, 다시 생각해보면 잔소리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게 괜히 엉뚱한 이야기, 주제 넘게 이야기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솔직히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곡해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그런 이야기도 있겠거니라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한국기업평가부터 출발을 합니다. 한국기업평가를 질문해 오신 분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데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언제 살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아직까지 안 사셨으면 그냥 이 종목은 나하고 운대가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요, 제 눈에는 이게 이런 게 보여요. 이게 뭐죠? 다이버전스. 그죠? 다이버전스죠. 그러니까 주가는 겉으로 보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RSI는 뭡니까? 내려가고 있는.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가 기준으로 그려야 되니까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뭡니까? RSI의 힘은 빠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죠. 이런 다이버전스 또는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우리가 허다한 예들을 알고 있죠.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SK텔레콤, 그죠? 그런 종목들이 다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쭈루루 밀리고 말았죠. 다이버전스가 왜 무서우냐면, RSI 지우고 이야기할까요? 다이버전스가 왜 무서우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끝없이 갈 것 같아. 끝없이. 상승 추세잖아. 하지만 겉으로 주가만 봐가지고야 상승 추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다가 RSI라는 힘을 넣어보면은 얘의 RSI가 주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상대적인 강도를 넣어보면은 전에 비해서 강도가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RSI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로서는 아직까지 안 사셨으면 그냥 나하고 운대가 없는가 보다 라고 잊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갈 때가 과열 상태이지만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보이십니까? 그죠? 그리고 언제 팔아요? RSI가 다시 72에서 70 밑으로 내려갈 때가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고요. 이미 지금은 RSI가 아마도 내일 주가가 더 떨어져 버리면 여기가 내일이 아마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SI는 이미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상태이고, 그 다음에 RSI가 72에서 지금 제가 십자표를 해놓은 여기서 아마 오늘이건 내일이건 매도 신호가 나타날 것 같다면 차라리 계속 쳐다만 보다가 안 사는 게, 사지 않았던 게 괜히 사가지고 손해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지 마세요. 못 샀으면은 그냥 홀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셀리버리는 저한테는 별로, 어떤 댓글을 제가 봤냐면 예전에 이 종목을 분석하면서 셀리버리 같은 종목은 분석이 어렵습니다. 더더욱 옆으로 기다가 빵 끼는 종목인데 본래 구름이 횡구름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옆으로 기다가 재수가 좋으면 빵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이다. 근데 옆으로 길 때는 정말 재미없지 않냐?
근데 올라가면 이제 그다음에 올라가면 급등합니다만 옆으로 길 때는 재미없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 옆으로 길 때에 재미없다는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이때가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 한참 올라가는 와중에 어딘가 매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올라가는 종목인데 재미없는 종목이라고 팔아라 그랬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는 이 상승한 종목이 왜 재미없는 종목입니까? 그죠? 이런 때가 재미없지. 이런 때가 재미없지. 상승한 종목이 왜 재미가 없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셀리버리 별로 썩 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후에 급등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조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급등한 다음에 조정이 나타나면서 절한선 무너뜨려 이제 아마도 내일쯤 되면 기준선마저 무너뜨릴 것 같고요. 절한선은 내려오고 있고 기준선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되면은 기준선과 절한선이 만나게 되어 있고 RSI는 제가 조금 전에 한국기업평가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RSI가 여기가 이때가 매수 신호 보이십니까? 그리고 RSI가 70m 내려갈 때 이때가 매도 신호. 그러니까 진작에 여기서 사라 그랬고, 그죠? 여기서 사라 그랬고, 이미 여기서 매도하라 그랬으니까 이미 셀리브리는 뭡니까?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죠. 결국은 지금에서는 언제 파느냐?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 거고요. 그죠?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 거고요. 요는 뭐 일찍 파는 늦게 파느냐의 문제이지. 현재 지금 안 팔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서 구름 근처까지 오면서 이런 인고의 세월을 아마도 지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났다 그래서 잘 못 파시는 걸 알아요. 그죠? 소리가 났다고 잘 못 파시고 잘 못 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소리가 났을 때 쉽게 팔 수 있어야 나중에 롱텀으로 길게 본다면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가 났다고 안 팔고 버티면 다른 종목,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팔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뭐 손해가 많이 났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질문을 보니 쉽게 팔 수 없을 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강하게 파시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반등을 하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두산 솔루스입니다. 이거 뭐 파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동으로 1, 2, 3, 4, 5까지 다 매겨놨네요. 이미. 그죠? 파동을 1, 2, 3, 4, 5까지 이미 다 매겨놨고 그 다음에 5까지 간 다음에 나타나는 게 조정인데 아마 그림으로 봐서 이때까지 상승 추세인데 달랑 요거의 조정으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의 취지로 아마 제가 아마도 이때 그 당시에 두산솔루스 언제 설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당시 얼마 전에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 당시에 줄 꺼놓았던 거 그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어제 그저께 또는 오늘의 저점이 그동안의 하락 추세 또는 하락 파동의 바닥이고 오늘의 개장가 시가 얼마입니까? 38,900원을 바닥으로 해서 두산솔루스가 화려하게 상승 추세로 돌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근데 두산솔루스가 이제는 조정 끝났구나, 이제 상승 추세로 시작되었구나 하려 그러면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하나가 구름 넘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기준선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기준선을 넘기면은 후행 스팬더 캔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그러면 이것 봐라, 좀 더 가겠네 정도이지 아직은 좀 솔직히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따르는 반등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간에 계속 안 밀리고 반등했으니까 그게 어디냐, 일단은 기다려 볼 만하죠. 그죠? 기다려 볼 만하죠. 그러다가 내가 기준선 넘기지 못하고 다시 구름에서 다시 도로 빠지면 그때 가서 뭐 팔든지 손절하든지 그때 이야기지. 지금에서야 일단은 오늘의 그
더구나 길다란 짱대 양성까지 나타났는데 굳이 팔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죠. 뭐. 위세 아이텍입니다. 이거는 순서가 우리 백투더 피처 옛날로 돌아가서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RSI 벌써 매도 신호 나타났죠, 그죠? 보이십니까? 단기적으로 이미 미진작의 매도 신호. 그러니까 RSI를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팔았었어야 하는 거죠. RSI 매도가 언제냐니까 이날입니다. 그죠? 24,100원일 때 매도 신호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RSI가 매도 신호 나타난 다음에 이후에 쭉쭉 밀리더니 기준선 밑으로, 절한선 밑으로 빨간 거 절한선 밑으로 내려가더니 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대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일단은 다진 매도라도 볼 물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다시 올라갈지 모르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근데 얘는 구름을 만나더니 구름에서 반등하면서 지지가 되는 듯 하더니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구름의 지지를 받는구나 라는 듯 했습니다만은 기준선을 넘었어야 되는데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구름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서는 뭐 상황은 좀 상당히 나빠졌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추세가 차트가 상당히 망가진 그런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나가면은 구름 근처까지 반등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위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은 구름은 나갔다가 그죠? 일단 밑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경향이 있죠. 구름에 다 완벽하게 닿을 필요는 없어요. 구름 근처까지는 가요. 그래도 구름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가보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렇게 될지는 애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기다리면은 반등은 하겠는데 그 이후에 구름을 넘어갈지 아니면 다시 되밀릴지에 따라서 계속 보유냐 아니면은 매도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단 모든 방향이 다 추세가 전환선 꺾이고 더구나 구름에 한번 저항을 내려갔다가 구름의 저항을 또 받고 내려오는 종목 같으면은 보통의 경우에 구름을 뚫기보다는 구름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으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려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찬스만 되면은 빨리 현금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익스프레스 어떤 분이 사라 그래서 샀더니 12% 이상 손실이 났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겁니다. 한익스프레스도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그대로 돌아가 본다면 옛날로 돌아가 본다면 내가 이때 팔았었어야 하는구나 하고 보이시죠? RSI가 70m로 내려갔을 때가 이때라도 매도했었어야 하죠. 그러다가 이때 매도 못했다. 그럼 언제 팝니까? 기준선을 무너뜨리면 그때라도 팔았어야 되죠. 그죠? 이때라도 팔았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예컨대 한익스프레스 다른 종목 말고 한익스프레스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밀리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지금 내려왔잖아, 그죠? 내려왔잖아, 지금 그죠? 지금 내려왔잖아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결구름을 무너뜨리냐 한 방에 바로 무너뜨렸네요. 그러고는 이만큼 내려갔죠. 그죠? 물론 이후에 반등하니까 다행스럽기도 했겠습니다만은 대신에 이런 구름 밑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팔았으면 이 위에서야 겨우 본전이 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도 현재 내려가면 그 다음에 지지가 되는 건 아마 이 구름 근처까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12% 이상 손실이 난 상태에서 오늘 더 빠졌으니까 이게 댓글을 언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가까워지고 있는데 글쎄요
팔고 나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네요. RSI가 뭐 현재 43 뭐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닌 것 같아서 시장이 워낙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러네요. 매도 홀드 아니면은 일부라도 팔자. 일부라도 팔자. 다 못 파시겠으면 일부라도 팔아서 리스크를 줄이자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남선알미늄 예전에 이거 분석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주가가 계속 빠질 때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을 때 이거 보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 보이네.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거꾸로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도 다이버전스입니다만은 주가가 저점에서도 주가는 겉으로 보기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RSI는 바닥에서 힘을 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마도 올라갈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한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 이후에 다이버전스 실제로 이게는 이제 불리지 다이버전스, 강세 다이버전스입니다.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다이버전스이고 실제로 이렇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름 밑에 있다 보니까 상승하고는 있으나 상승세가 그다지 신통치 않아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번 달에는 조정인데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월봉은 잘 안 봅니다. 월봉 기준에 가지고 일봉으로 월봉은 요번에 올랐으니까 다음 달 월봉은 내릴 거야. 또 요번 달 월봉은 내렸으니까 다음 달 월봉은 오를 거야. 라는 쪽은 그쪽은 제 과가 아니에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좀 더 출신이 외환 트레이더 출신이다 보니까 그죠?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분 간격, 3분 간격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익숙해져 있지. 여러분들보다 단타라면 이골이 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단타가 문제가 아니고, 은행의 외환 딜러들은 속된 말로 3초의 예술사라 그러잖아요. 사고 팔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1봉도 잘 안 보고요. 1분 봉, 30초 봉, 30초, 1분, 5분 정도의 봉을 가지고 캔들을 가지고 거래할 정도이니까 주봉도 안 보는데 월봉은 하물며 1봉도 안 보는데 하물며 월봉을 보고 이번 달 월봉은 내려갔으니까 다음 달 월봉은 오르겠네. 이는 몰라요. 이렇게 맨날 제가 보는 게 1봉이죠. 그나마. 여하간 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가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서 그대도 4,650원보다 반등하는 건 좋았는데 앞으로 얘가 넘어갈 허들 이 구름이 버티고 있으니까 구름도 두터우니 이 구름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말씀드렸듯이 제 과가 아닙니다. 지우고 볼까요? 월봉을 가지고 분석할 방법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로 일봉으로 봐서 얘가 아마도 조만간 구름에 지금 이제 구름에 닿고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구름 밖으로 못 내려가고 더 내려가 버리면은 옛날 자칫 4,650원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엉덩이 빼고 매도적으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A 테크놀로지입니다. DA 테크놀로지도 얼마 전에 제가 분석한 거로 기억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낙서해 놨죠. 뭡니까? 구름 전환선 꺾이고 긴선 밑으로 내려가고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가고 주가 구름 안으로 갔는데 구름 밑으로 빠져내려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DA 테크놀로지가 구름 밖으로 안 밀리고 구름 안에서 오락가락하면서 횡보하는 양상이어서 이전처럼 그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칫 얘가 구름 밖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쭉 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수가 좋아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상승할 수 있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 태세는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가 DA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이번 주에 오늘 22일 날 종목인데요. 한번 쭉 살펴보니까
동그라미가 쳐진 종목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된 게? 그죠? 다 웨이트 아니면은 팔아라. 기다리는데 팔고 싶다. 기다려보시라. 팔고 싶다. 팔고 싶다.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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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종목들밖에 없네요. 시장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혼자서 독야청청하는 종목도 잘 눈에 안 뜨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장이 좋아가지고 끝내줍니다. 그거 올라갈 겁니다. 계속 가지고 계세요. 더블 낼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한시바삐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종목 분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